저는 경남 하동에서 열대 정글 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 박철경입니다. 저희는 주력 작물로 체리나 구아바, 라임, 파파야, 바나나 등 다양한 작물을 하고 있고 한 300여 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농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귀농 초기에 내려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빚이 한 2천 이상 있었어요.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안 풀리더라고요. 도시에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초원에 내려와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유망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게 이제 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대 작물, 남들 못하는 거 해보자. 그리고 이게 과연 소득이 될까? 그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참 귀농도 잘했고, 그 다음에 참 잘 됐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오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 하면은 제가 뭐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아기도 가지게 된 거.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얘도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저희가 품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알대 작물을 이제 하면서 가장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는 과연 이 작물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안 좋아할 거냐 이런 거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 품종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초기에는 사실 한 300여 농장 이상을 제가 1년에 거의 한 100여 농장을 다녔어요. 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종자를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름 하나씩 구하다 보니까 제가 알대 작물만 한 300여 종류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국내에서 거의 한 10위권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알대 작물 품종이라든지 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라임이나 레몬은 거의 제가 독보적이에요. 저희 보면은 감귤 연구소라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감귤하고 그다음 레몬, 라임 이런 시트러스류를 제공하는데, 그쪽보다 라임하고 레몬 품종은 제가 거의 한 3배 이상 많아요. 그쪽에 있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데 처음 봤다고 자기가 이제 제주 감귤 연구소 연구원들 다 데리고 한번 견학을 다시 오겠다,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하는 게 입소문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품종 구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초기에 제가 소득이 거의 없는 데에서 이제 귀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후계농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은데, 도시에 있을 때 삶하고 또 시골에서 삶은 틀리잖아요.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은 내려온 거예요. 도시에 잘 됐으면 안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빨리 내려왔었어야 그때 했었으면은 더 기반도 빨리 잡았을 거고 더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저희 나이가 되면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실질적으로 50대 초반에 도시에서 정말 전문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거의 뭐 일용직이나 이런 데인데, 지금은 제가 사실 여기 위에 삼청에 보면은 저 거제에서 또 알대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자문도 해주고 종자 보급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저를 불러주는 데도 많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삶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농해가지고 정말 부딪히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냥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 농장을 보여드리면서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주력 작물은 체리, 구아바, 라임,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이제 황금 용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고, 바나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완숙 과일 돼가지고 수입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체리를 이제 경주에서나 이런 동양종 체리들이 조그마한 체리를 보셔가지고 체리 이게 뭔 체리냐 앵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체리가 좋은 품종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데 체리는 또 체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자를 구할 때 이제 정말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종자도 보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냥 묘목 싸니까 저기서 사자 이래서 사자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가라고 했는데 한 4년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체리가 제일 지금 소득이 앞으로 많이 나올 품목이고 제가 한 7, 8천 평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연간 5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농사 지으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7, 8천 평이 되면 평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평당이 아니라 1000평에 보통 보면은 한 1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200평에서 딸기 농사만 지어도 보통 한 2,000에서 2,500 정도 소득이 올려요. 근데 딸기 같은 굉장히 힘든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구애를 많이 받고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소득 작물로서 크게 이제 연령대가 있거나 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가 인력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힌다. 근데 이런 이제 작물 같은 경우는 큰 노동력도 안 들면서 굉장히 하기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열대 작물은 지금 특히 경쟁자가 없어요, 국내에. 그러니까 그런 작물을 그리고 지금 지자체마다 다 이제 열대화되고 요즘은 열대화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냥 아열대화 했다가 이제는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열대화라 하거든요. 그런 작물들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들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임, 레몬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작물들을 했던 이유가 또 그겁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그런 작물들을 해가지고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야만이 충분한 그 영향을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샘플링으로 가져온 게 이 정도고 한 300여 종을 시험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레몬이 앞으로 사업이 커질 겁니다. 국내산 레몬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98%가 수입이고 그게 단위가 꽤 큽니다. 우리나라 10대 과수 중에 5대 과수를 들려면은 일단 바나나가 최고 많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거의 수입량이 한 절반 정도가 바나나고 그 다음에 뭐 망고 같은 것도 많지만 망고는 국내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오렌지 이 정도가 5대 과수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레몬하고 바나나를 제가 독보적인 이제 종자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도 하고 있고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작물들을 앞으로 저도 저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전주에서 이제 기술센터에 한 2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5대 과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레몬하고 바나나만 해도 거의 1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99%가 수입산이고 1%가 국내산이면 앞으로 시장은 무궁무진한데, 이 무궁무진한 시장에서 왜 국내산이 맥을 못 추냐? 이제 시설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리가 열악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그런 시설만 보강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이 사실은 한 10몇 년 저희가 보급이 하려고 제주 강귤연구소나 이런 데서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종자가 유럽종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건 서비스 레몬 남미종, 북미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 안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선키스트 레몬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서 다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선키스트보다 더 좋은 레몬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감안한 게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체리 저렇게 저 종류가 뭐냐면은 레이니어라는 품종이에요. 레이니어. 저희는 하동에서는 황금체리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통칭해서 레이니어 품종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유통 시에 제가 멍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택배가 좀 힘들고, 근데 체험 농장에 낼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또 제가 열과가 심해요. 이런 고유의 특성을 알아야만이 그 종자에서 소득을 낼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 12g대가 되잖아요. 그죠? 12g대면은 우리나라 수입되는 체리들이 보통 10g대입니다. 9g에서 10g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런 품종을 제대로 키운다면은 소득은 상당히 돼요. 근데 키우기는 어렵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얘기 들어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가지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나무가 새순에서 열매가 오느냐 묵은순에서 오느냐 하거든요. 새순 묵은순은 뭐냐면 올해 나온 걸 새순이라고 하고, 묵은순은 작년에 나온 거, 거기에서 결과지가 나오느냐, 그죠? 꽃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정 방법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새순에서 나오는 작물들은 뭐가 있냐면 구아바나 저는 아열대 작물들은 보통 새순에서 나와요. 라임이나 레몬이나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전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수형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잘라도 그 다음에 새순이 나와요. 거기에서 꽃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체리 같은 경우는 묵은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전정 교육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내가 수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2차적으로 그 새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새순은 내년에 나올 거니까 그걸 묵은순을 놔둬야 돼요.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꽃눈이 한번 발생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더 발생을 해요. 체리나 이런 거, 그리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꽃대가 달면은 감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는 그 가지가 필요 없는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도태를 시키고 새 가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전쟁이 과일마다 다 조금씩 틀려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 과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경기도 북부 이상에서도 가능해요. 전부 다. 강원도에서도 하시는 분 있고, 사실 강원도에서 예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자문 받아가지고 구아바를 가져가고 나머지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원주에서 해가지고 그분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 교도관 하시다가 퇴직하고 해가지고 방송에 사흘이 갔다 나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공부하시느라고. 근데 이제 준비가 되니까 그런 분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력이 두 개가 있어요. 구아바하고 바나나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체험으로 이제 하는데 그 커피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주력이 구아바하고 바나나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는 충주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박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구아바는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리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있던 것들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대충 뭐 검색해 오시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 체험 농장을 해가지고도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바나나를 이제 모종을 그냥 키워가지고 노지에다 심어가지고 열매를 열어가지고 퍼포먼스식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사실상 바나나 같은 경우는 열매를 열기가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꼭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나나 심으면은 노지에서 또 생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인력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여주면 돼요.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예. 자, 체리는 간단합니다. 모종을 2년짜리, 3년짜리 절대 심지 마십시오. 1년짜리 그냥 그해 한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리가 이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분이나 포토모에 실어놔놓으면 실하게 잘 안 큽니다. 걔가 그리고 얘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리는 또 속성수입니다. 심어놓고 하면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체리를 하신다면은 체리는 얘가 땅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어떠냐면 얘가 저온 건조한 데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건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조 안 하고 습한 데 자라잖아요. 병치레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클수록 고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수지병이 잘 옵니다. 수지병 예, 해가지고 피가 터지면서 예, 안에 책 같은 이제 그 쇠액이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수지도 이게 총에 의한 수지가 있고 지가 섭해가지고 터지는 수지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잡질 못해요. 예, 그런 걸 이제 능력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농장을 가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튼튼한 나무를 가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레몬은 일단은 레몬하고 라임이나 이런 거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몬에 씨앗이 있는 거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행운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레몬이나 라임은 씨앗을 심으면은 7년에서 8년 걸려야만이 얘가 거기 됩니다. 그 열매 과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키우시잖아요. 화분에서. 그러면 얘를 계속 성장시키면 안 됩니다. 자꾸 잘라가지고 예. 얘는 라임하고 레몬은 새순에서 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하고 조금 뭐 기형적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는 게 꽃잎이 빨리 분화가 됩니다. 이게 생식하고 관련돼 가지고 레몬이나 이런 거는 토양은 안 따집니다. 지금 토양을 가장 많이 딸린 거는 블루베리가 이제 약간 산성을 따지고 그 외에는 크게 안 따지는데 토양의 이제 습도는 따집니다. 예, 습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성장이라든지 뭐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레몬이나 라임을 겨울에 잘 죽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겨울에는 섭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잎이 살살 말라가는 증상이 생겨요, 분명히. 그러면은 아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물을 계속 줘요. 그래가지고 보통 겨울에 죽이는 게 물을 많이 줘서 죽입니다.
예, 물은 항상 줄 때 이제 레몬이나 라임이나 이런 부분은 저명 관수해가지고 한 번 줄 때 흠뻑 주고 나서 며칠 그냥 놔두고 정말 얘가 말리 죽인다 안 할 생각 정도만 물을 주면 괜찮습니다. 저 체리는 병충해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자주 치는 게 좋습니다. 체리에는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동유럽에서 저 헝가리 뭐 그런 쪽에서 쭉 자라요. 근데 그쪽이 토양이 어떠냐면은 완전 저온건조해 가지고 한 500mm 정도 비가 옵니다. 그쪽은 거의 대부분이 그쪽 주산지 가면 그럼 그쪽에는 풀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 그쪽 잘 되는 데는 가면은 그 무농약 친환경을 합니다. 그냥 그래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비도 많고 비가 올 땐 집중적으로 옵니다. 이번에도 오면은 한 뭐 3, 4일에 뭐 한 200mm, 300mm는 그냥 기본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걔들 1년에 500mm 오는 데서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많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충이 많고 그 다음에 풀이 많고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균이 많아요. 그래서 병충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체리는 어려워요. 친환경이.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길을 너무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길을 가려면 망하는 길이에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조금 순차적으로 바꾸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거는 친환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체리 같은 거 하는데 체리는 방제가 기본적으로 겨울에 방제를 해줍니다. 예, 겨울에 1월달, 2월달에 노지에 그냥 된 거는 석회 뭐 유황제 같은 게 있어요. 그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한번 방제를 한 2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꽃 피기 전에 이게 체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균핵병입니다. 균핵병이 오면은 싹 다 떨어뜨립니다. 거의 뭐 8, 90%가요. 90%, 100%까지 떨어뜨립니다. 균핵병이 한번 오면은 그거 못 잡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기 전에 이제 물이 오른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4월 초에. 아니 3월 말이나 이럴 때. 그때 균제를 한 3번 쳐줘야 됩니다. 근데 3번 칠 때 물이 오를 때 쳐주고 그 다음에 풍성기라 부풀 때 쳐줘요. 그 다음에 1차 만기 그 다음에 체리는 꽃이 한 3번 정도 만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차, 3차까지는 균핵병제를 안 쳐주고 1차 만개시까지만 쳐주면은 3번만 쳐주면은 거의 깨끗하게 균제는 다 잡힙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을 치면 안 돼요. 요즘 PLS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약은 치지만 거기부터는 괜찮아요, 얘가. 그러면은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언제 많이 체리는 5월 중순에서 아니면 완전히 극조생은 5월 중순에서 20일까지 옵니다. 저기 수확 시기가. 근데 6월 한 말 정도 되면은 6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중생종이 거의 수확이 끝나요. 그리고 만생종은 조금 피하셔야 돼요. 만생종은 왜 피해야 되냐면 그때 되면 초파리가 달라집니다. 초파리는 이거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충제밖에 없는데 살충제를 그때 쳐버리면은 수확 못합니다. 그 PLS 걸려가지고 뭐 벌금만 때리맞고 그거는 싹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중생종까지만 웬만하면 하시고 만생종이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하시면 안 돼요. 체리는 그냥 중생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7월 초쯤 되면 수확 끝나고 나서 한번 방제해 주셔가지고 잎을 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7월 8월 달에 가장 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잘 돌 때 9월 달 되면 이제 충이 이제 서서히 자기도 월동을 해야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쯤은 균제 충제 같이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방제가 되면은 잎이 깨끗하고 하면은 걔들이 그 다음에 꽃눈이 튼실하게 옵니다. 근데 꽃눈은 또 언제 오냐면 체리는 7월 되면은 다 꽃눈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충실하게 가져가려면은 그 시기에 한 서너 달은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10월, 11월은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번 월동하는 충들을 한번 잡으시고, 균들을 한번 잡으시고,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괜찮습니다. 그거 왜 하냐면은, 밑에 보면은 아까 수지병이 있다잖아요. 총에 의한 수지병.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밑으로 총이 파고 들어가는데 그 흰 스프에 뭐냐면 살충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칠하는 겁니다. 근데 큰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체리는 품종에 따르고 대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이제 삼벗이나 이런 대목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삼벗은 어떤 품종을 붙이더라도 8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벚나무처럼 굉장히 커져요. 그 큰 나무에서 수확 못해가지고 저희도 중간중간에 저도 처음 한번 할 때 싹 뽑아냈어요. 너무 큰데 수확을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땔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잘 죽어요, 체리나무들이.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한 나무씩 도태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수확도 못하고 도태되고 열매는 없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오는 게 마하랩도 있고 콜트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림슨 있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셀라 있는데 기셀라도 이제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뭐 12번 있고 막 그런데 일단은 대목은 어떤 거 피하셔야 되냐면 기셀라 같이 외성종은 피하셔야 됩니다. 기셀라 5번 이거는 하우스에서 그냥 조그마니 그 자기가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노지 심으면은 기셀라는 힘이 없어 다 부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마하랩 같은 경우는 조금 섭이 좀 더 취약해요. 근데 얘가 그 대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으니까 농가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얘가 세력이 좋고 그게 이제 세력이 좋고 그 다음에 품질은 좋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슨이나 홀트는 좀 무난한 품종이에요. 그 대목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품종에 따라서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3년에서 4년 끝에는 다 꽂는 옵니다. 웬만한 이제 상업적인 품종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만큼만 하죠. 그리고 다음에 관심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